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10.7이 지금 풀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런 저는 아직 10.6도 못 받았는데 10.7이 지금 벌써 풀리고 있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릴리즈 노트가 나온 걸 좀 보면은 팬텀 브레이킹이 주요 핵심 업데이트입니다. 정말 많이 줄었다고 지금 릴리즈 노트에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first cut인 slowdown에서 그게 50%나 지금 줄었다라는 거죠. 이건 상당한 폭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이 됐고요. 팬텀 브레이크를 거의 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좀 밟는 거는 덜해졌는데 그냥 기분 나쁘게 이제는 슬로우다운 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50%나 향상됐으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제가 받게 되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겠고, 레인 어사인먼트 에러라든지 많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포톤 투 컨트롤, 아니 그 CMOS 센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런 이미지 센서를 포톤 카운터로 쓴다는 얘기를 트위터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레이턴시도 더 나아졌고,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에서의 신호 처리 부분도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라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더 대응력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연관된 게 아닌가. 리스폰스 레이턴시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미리 좀 더 대응을 해서 팬텀 브레이크를 더 빨리 대응하는, 그러니까 참 신기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빨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신호 처리를 개선하는 것도 빨리 연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요소에 참 이렇게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도 사실은 팬텀 브레이크에 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막 쓴다라든지 별 이유 없이 슬로우 다운 할 때 좀 더 스무스 스탑이라든지, 그러면서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가 이게 좀 기분 나쁜 면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게 팬텀 브레이크가 좀 더 기분 나쁜 슬로우 다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저도 받아보고 싶고 참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일각에선 이걸 이제 테스트로 쓰니까 좀 완성품을 내놔야 된다라는 어떤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입각해서 그 문화에 입각해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러니까 AI, 딥러닝을 하려면 많은 데이터셋과 이런 실험적인 사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지금 이 많은 데이터 확보 및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실험 셋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만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피드백들 어떻게 개선해가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베타 유저들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더 개선을 시키겠죠. 뾰족히 정말 다른 시스템을 다른 회사들이 설계하지 않는 한 이거보다 지금 낫기는. 근데 물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테슬라 위주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저번에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현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굉장히 근 미래까지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훨씬 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 경쟁사들이 AI를 쓰더라도 정말 다른 알고리즘이라든지 정말 테슬라가 하지 않는 걸로 하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죠. 다 뜯어고치는. 그래서 아마 경쟁사들이 라이다에 그렇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테슬라가 라이다를 쓰지 않으니까 거기서의 어떤 데이터 퓨전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은 테슬라 따라잡기가 어렵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롯이 이런 AI 쪽에 어떤 머신러닝에 의존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여전히 테슬라가 이 부분을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의 개선은 정말 큰 폭이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그런 기분 나쁜 슬로우 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줄을 것으로 정말 너무, 다시 한번, 이게 항상 초반부터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지적되던 건데, 드디어 테슬라가 여기에 이제 손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10.7에서도 또 이게 좀 세츄레이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항상 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만 기대가 크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은 많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아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아지고, 여전히 오토 라벨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셋 또의 그 무한의 그런 트레이닝 그 환경에 넣어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에러 커렉션을 계속 하고 있고요. 꾸준히 4%, 5%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경험을 하지 않을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거 완벽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왜냐면 무한의 엣지 케이스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5% 지금 팬텀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퍼스트 컷인 슬로우 같은 경우는 50%나 이런 괄목하면 성장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는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여튼 빨리 10.7을 제가 받아보고 싶네요. 10.7을 받아보고 정말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소소하게 다 많은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데이터가 더 나아짐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주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꾸 테슬라 경쟁사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니오라든지 최근에 제가 니오의 좀 비판적인 배터리 수압에 대해서 이제 평을 했었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이제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전후로 이제 되니까 주식이 많이 내려서 좀 깨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언저리에 있으니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를 쫓아올 만한 기업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포텐셜, 워렌 버펫을 봐라. 지금 BYD로 돈을 많이 버셨죠. 지금 예를 들면 전혀 이런 데 투자하실 것 같지 않은 분이지만 BYD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정말 돈을 많이 버셨고 앞으로도 중국 회사들의 성장성을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저희는 워런 버핏이 아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중국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 니오든 샤오팽이든 이런 좋게 얘기하는 기사가 있지만 이런 기사들 잘 보면은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이제 없어진다라든지 예를 들면 디디 같은 회사 저한테도 간혹 이제 댓글로 디디의 어떤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뉴욕 스탁마켓에서 사라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최근에도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 정도라면은 정보가 충분하고 리스크도 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반 분들보단 더 나니까 이게 되는 거지. 디디 같은 사례가 그렇다고 뭐 디디가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자꾸 요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꾸 스물스물 자꾸 어쨌든 실제로 보여지니까요. 요런 부분들에 주의를 표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지난번에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아직 정치적인 면들 오롯이 이거를 투명하게 믿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중국이 제조 강국이고 당연히 시장이 커지는 건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게 니오가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기업이 될지는 모릅니다. 몰라서 저는 중국 기업을 추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결국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점점 지갑을 닫을 겁니다. 물건값들이 이제 다 올라가서요. 거기다 회사들도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가격도, 그러니까 부품을 사야 되니까 가격도 올라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지금 가격을 막 올리고 있죠. 좀 씁쓸하긴 하지만 회사 자체로서는 수익성도 좋아지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리비아는 아직 차량 가격을 못 올리고 있죠. 뭐 루시드 에어도 워낙에 비싸긴 하지만 당연히 가격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지게 되면 정말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전기차 중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누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경쟁자들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양산을 지금 빨리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리비안도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슈팅이 컸다가 이게 180불까지 갔었군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내려왔는데 당연히 기사들 보면 근데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아직 양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부상 손실은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도 1200대 그런 타겟을 못 맞춰서 아직 1000대를 못 넘었죠.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더 이걸 맞추지 않겠냐고 공장 더 짓고 있고. 글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정말 양산은 이래서 정말 수만 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자꾸 미스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폭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그 타겟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기도 했고, 조금씩 미스할 때마다 엄청난 공매도 세력에 밀려서 정말 주식이 정말 곤두박질 친 거를 기억하시면은 리비안도 충분히 계속 얘기하지만 이래서 양산이 어렵다라는 점, 지금 1000대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위험이 오지 않았다라면은 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경쟁사들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공장을 지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가로 공장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양산에 돌입하지 못하면은 이런 회사에 좋은 어떤 별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 파도 때문에 그냥 홀라당 위태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래도 라인업을 지금 다양화하고 있고 트럭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도 잠깐 관심을 가졌던 SUV를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장부상 성과를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부상 성과라기보다는 빨리 양산을 해서 뭐가 이렇게 돌아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시드를 보니까, 루시드도 많이 내려왔지만 리비안 같은 정도는 아직은 보이진 않는데, 루시드도 빨리 양산을 해야지 이건 모든 경쟁사들한테 다 똑같이 통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못 내게 되면 무지무지 힘들다. 그 실적이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양산을 함으로써 캐시플로우가 돈다라는 거를 보여야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 거고, 추가로 차량 가격, 루시드는 워낙 비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리비아는 7만 불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한데, 참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것도 아마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스탠스로 중국 기업들을 또 보니까 나름 잘 만들고 있고 신모델 출시를 했죠. 그렇지만 여기도 칩 쇼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토탈 생산 대수가 아직 10만 대를 못 왔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10만 대 보고 들어가도 안 늦는다라는, 혹은 그게 좀 목전에 보이는, 그러니까 니오도 거의 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 시장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급격히 실적을 못 내는 회사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제외하고 안타깝게 지금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사 얘기로 포드 마기를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주행거리 문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고속 충전이 80%만 되고 딱 81% 되는 순간부터 속도가 그냥 220V에 꽂아버리는 속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웨이에서 그냥 80%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제한이 되는 건데, 그래서 멀리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물론 그런 거를 의식했는지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나아지길 바라고요. Extend Range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더 언럭하고 이런 배터리 추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91kWh까지 가네요. 사이즈는 모델 Y인데 더 큰 배터리를 내고 300마일 조금 넘는 수준. 확실히 전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300마일을 맞춰가는 이 올휠 드라이브로, 올휠 드라이브로도 어쨌든 300마일을 맞춰가는 좀 개선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요 개선된 배터리에서는 부디 고속 충전도 그래도 90%까지는, 후발 위험이라든지 아직은 후발 주자니까 이해는 하지만 90%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런 미국 유튜버들의 리뷰를 보니까 OTA가 된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OTA를 딱 2번밖에 하지 않았고요. 한 번은 키팝이고 한 번은 이제 파워트레인인데 그 둘 중 하나마저도 딜러십으로 왔었어야 되니까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나 여러모로 만듦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 잘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장르의 차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또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만듦새가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소소하게,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기를 다루는 카플레이나 이런 휴대폰을 쓰는데 무선 충전기에 놓으면은 모니터에 메탈 파츠들이 많아서 이런 GPS가 좀 간섭이 일어난다라든지 뭔가 전기적 시그널을 다루는 데는 정말 서투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은 더 올라와야 된다. 따라오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속속들이 소소하게 밝혀지지 않는, 스펙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좀 팔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 봐서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근데 사실 써보면은 그런 게 사실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너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을 얘기한 것 같아서, 근데 결국 이것도 지나갈 거고요. 하나의 이벤트고, 이럴 때 좀 더 실적이 아주 견고한 애플이나 이런 회사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이 위기를 잘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리비안도 뭐 뒤에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 크니까,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행태를 봤을 때 한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끝장 보려고 돈을 좀 더 밀어 넣어주니까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또 자금이 수혈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인플레이션 위기가 넘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고성장을 할 만한 회사를 그때 보는 거, 너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보고 들어가도 안 늦는데 너무 일찍 그렇게 하셔서 굳이 리스크를 많이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